1011 연구소 연구보고서 헤이그 특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헤이그 특사 두 번째 이야기 셋의 만남. 고종이 이준을 부르고 이준에게 헤이그 특사의 임무를 맡깁니다. 이준은 아내에게 잠시 출장이 있어서 다녀오겠소 라고 말하고 부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갑니다. 다시 북간도에 있던 이상설은 이준의 연락을 받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합류합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갑니다. 그곳에 주 러시아 공사 이범진이 있었고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아들 이위종을 소개시켜 주면서 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따라서 해외 생활을 했고 부족하지만 영어나 불어나 러시아어에 능통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영명함이 이를 데가 없었고 그리고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헤이그에서 큰 활약을 펼치는 인물이 이위종이었습니다. 결국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 명이 만나서 헤이그로 향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헤이그 중심부에 있는 낡은 호텔을 하나 얻고 창밖으로 당당하게 태극기를 내걸고 그날부터 우리는 공식적인 특사단이다. 우리는 이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임했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열강들은 일본이 한 말만 듣고 너네 안 온다고 그랬잖아. 왜 이제 와서 질척거려? 라며 발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일의정서와 을사늑약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특사단은 속빈 강정인 상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말도 안 되지만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집념으로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1907년 6월 30일 만국평화회의장 정문 앞으로 세 사람이 모입니다. 당시에 만국평화회의를 취재하러 왔던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기회는 그때 유럽에서 있었던 자유언론 운동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언론 운동은 진실을 보도하고 유럽과 전 세계의 평화를 도모하겠다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기자들 앞에서 자칭 특사단이라는 조선의 대표단이 와서 우리 특사단이니까 입장하게 해달라 라고 말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취재거리는 없었겠죠. 이때 영국 최고의 언론인이라고 불렸던 윌리엄 스테드가 우연히 특사단을 보고는 스테드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인 평화 체제로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소국들의 이야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테드가 이위종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제목이 축제의 탁자 위에 놓인 해골이었다고 합니다. 해골은 조선을 뜻하고 있죠. 열강들끼리 하는 이권 경쟁을 하는데 뼈다귀 하나가 놓여져 있다. 그 뼈다귀가 비참하게 찢어 밝혀지고 있는 조선 민족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축제를 벌일 적에 이 즐거움 속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영혼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라는 의미로 즐거운 축제장에 해골을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현지신문에 톱기사로 실리게 됩니다. 이위종이
말을 참 잘하는 걸 듣고 스테드가 말하길 우리가 프레스 센터에 국제 기자들을 모아 자리를 마련할 테니 직접 강단에 서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휘종이 이 자리에서 아주 적극적인 연설을 펼칩니다. A Plea for Korea, 한국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리죠. 일본의 주장은 을사조약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조선은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을사조약은 고종의 인준 없이 진행된 강압적으로 체결된 조약,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고 유효성이 없는 을사늑약이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게 첫 번째 논제였고, 두 번째는 조미 수호 통상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등 기존에 체결된 국제 조약이 존재하고 그 조약들과 대조해 봤을 때 을사조약은 충돌되기 때문에 을사조약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국제법적 모순을 지적했고,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과정 속에 일본이 저지른 불법적인 만행과 그로 인해 고종 황제와 대한제국이 겪었던 모욕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까발리는 연설을 하고, 이걸 국제기사단이 기사화함으로써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쾌거를 이룹니다. 엄청난 쾌거이지만 특사단의 이런 과감한 행동들이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이토에게는 기회였죠. 이걸 기회로 고종을 퇴위시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 맺어진 정미 7조약으로 고종은 퇴위를 당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골석 재판을 열어서 이상설은 사형, 이준과 이휘종은 종신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준이 의식을 잃은 것처럼 잠들어 있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녁에 의식을 찾고 벌떡 일어나더니 이 나라를 구해주소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울부짖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준 열사께서 서거하신 1907년 7월 14일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이준 열사의 서거라는 것은 그 이후에 엄청난 파장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의 가슴에 새겨졌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준 열사는 돌아가시고 회의는 끝났고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고 스테드가 물어봅니다. 이휘종과 이상설은 우리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런던과 미국에 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쏟아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갔던 이유는 1882년에 맺어졌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내용 중에 제1조 거중 조정 조항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너희가 했던 약속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라는 주장을 하려는 이유였죠. 당시 미주에 있던 한인들이 대거 호응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은 만나주지 않았죠. 한편 도산 안창호는 하와이와 미주, 국내 만주 일대를 아우르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시던 중이었고, 안창호의 옆에 있던 사람이 이재명이었고, 이재명은 그런 활동 속에서 내가 배운 건 없지만 이토와 이완용만큼은 처단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1909년 12월 22일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에게 칼로 중상을 입힙니다. 헤이그 특사와 이재명 의거가 이어지게 되는 결과이죠. 그리고 이휘종의 아버지 이범진은 연해주에서 이휘종과 이상설의 후방에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백업 역할을 했고, 자금 지원을 통한 동의회를 설립합니다.
또 연해주에서는 러시아 최대의 한인 사업가 최재형과 고종이 임명했던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활발한 의병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상설, 이휘종이 합류해서 최재형, 이범윤과 함께 동의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범윤의 수하로 활동 중이던 사람이 도마 안중근입니다. 헤이그 특사 자체로는 실패했을지라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까지 갔고 안창호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후원 이런 것들이 얽혀지면서 헤이그 특사 이재명 의거, 안중근 의거로 이어지면서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 다시 이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의지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 속에서 다른 사람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구나. 그런 작은 불쏘시개들이 모여서 오늘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로써 헤이그 특사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의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항상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나라 뺏기는 건 한순간이구나. 그 중에서 나라의 각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강해지면 다수의 국민들은 정말 죽음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힘들면 국민 또는 백성의 삶이 편안해진다는 말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서 하나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끝은 본인이 포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